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다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2021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샘플 문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샘플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2016이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 1번부터 설명을 드리고 좀 문제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60개 셀이었는데요. 지금 세보니까 둘, 넷, 여섯, 일곱, 둘, 넷,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7에 42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 수가 가장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부분 점수가 없이 계산이 될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줄어서. 그리고 독특한 점이 있어요.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미리 가운데 정렬을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래서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되고, 자, 크게 뭐 문제 없죠. 숫자 문자 결합되면 문자고, 온리 문자 문자고, 여기는 온리 숫자 숫자고, 숫자 문자 문자, 여기도 숫자 문자 결합해서 문자, 여기는 이제 요것만 제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F에 전임 비율이라고 쓰시고요. 백분율을 입력할 때는 숫자를 쓰고 퍼센트지까지 같이 다이렉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왜 이걸 배우냐 그 얘기도 좀 잠깐 해드리고 갈게요. 지금 이게 작성한 부분이요. 이것을 엑셀에서는 이제 로우 데이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로우 데이터라는 건 이 로우가 ROW라고 해서 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행에 제목을 쓰고 데이터 다이얼을 세로로 길게 쓰면 이걸 우리가 이제 로우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다 또는 데이터베이스 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로우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왜 배워야 되냐? 이걸 만들어놔야 이걸 근거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분석을 이제 뭐 함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석 툴, 데이터 관리 툴을 이용하든지 그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뭐 로우 데이터가 있어야 분석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만 보배라고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서 편철을 해가지고 잘 쌓아놓는다고 해도 그 쌓아놓은 데이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죽은 데이터죠. 이제 그런 걸 만들라고 배우는 거, 그걸 좀 알고 입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작업 2번인데요. 2번은 새로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걸 편집해서 일종의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양식을. 그러면 이 양식 만드는 걸 왜 배워야 되냐? 또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왜 배워야 될까요? 분석이 끝났으면 그걸 최종적인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윗사람한테 올려야 되죠. 그 보고서를 만들 때 한글처럼 양식 만드는 기능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양식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양식 만들 때는 이 홈 탭에서요.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스타일 이 정도만 작업을 하시면은 이렇게 양식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A1부터 F1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럼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일단 누르시고, 그럼 이제 여러 셀이 하나로 합쳐지고 병합을 하는 거죠. 맑은 고딕. 자격증이니까 타자로 치겠습니다. 엔터 꼭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16포인트. 그 다음에 글꼴 크기 굵게. 그 다음에 밑줄은 이중실선이 여기 숨어 있으니까 이중실선을 지정해주면 이제 2점 맞는 거고요. 자, A1, A4부터 A6 컨트롤 누르시고 A7부터 A9 여기 잡고 여기 잡고, 그죠? 또 있나요? 여기는 왜 병합이 돼 있지? B4부터 일단 병합을 해제할게요. 제가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눌러주면 병합이 해제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누르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누르면 병합이 해제되고요. 왜 그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A3부터 F3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 3 이렇게 해서
셀 스타일은 여기 가셔서 요 단추를 아래쪽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고요. 예, 강조 제목 1, 2 챙기시고 강조색 1, 2, 3, 4, 5 세트로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강조색 5번 챙겨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C4부터 C6까지요. C4부터 C6까지 여기죠. 예,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 문자와 퍼센티지를 연결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골뱅이를 써야 됩니다. 문자에 문자 데이터를 연결할 때는 골뱅이. 컨트롤 1번 단축키 누르시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골뱅이를 쓰고 퍼센티지를 쓰는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연결될 문자가 영어나 또는 수학 기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도 안 나와요. 잘. 그럴 경우는 확인 누르면 100% 에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기호를 숫자에 사용되는 기호지 않습니까? 그걸 문자랑 결합하니까 컴퓨터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멘붕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나는 의미 없는 거라는 걸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나는 백분율의 퍼센트가 아니라 의미 없는 퍼센트다. 그럴 때 저희가 큰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주면 의미 없어지면서 뒤에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영어나 이렇게 수학 기호가 에러가 발생하면 울지 말고 큰 따옴표를 해주자.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80에서 95% 또는 95에서 100%는 이건 숫자가 아니고요. 문자예요. 문자. 그 다음에 영역 이름을 배점으로 적용하라 했으니까 D4부터 D9까지는 뭐 이거 블록을 잡고요. 이름 상자에 가서 배점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오타가 나왔다 그러면 수식에 이름 관리자 가서 삭제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A3부터 F9까지 모든 테두리 하시고요. 홈 탭에 가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굵은 상자이라 그러면 여기 가서 굵은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면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하면 몇 점이요? 이제 10점 입력 안 했다고 하고 10점 맞았다고 가정하고 자, 기본 작업 3번 들어갈게요. 3번은 이제 조건부 서식인데요. 조건부 서식에서 이제 조금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뭐를 주의해야 되냐? 조건부 서식은 비수식 유형과 수식 유형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식 유형입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수식 유형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누르고 여기서부터 위에 5개가 비수식 유형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안 보이는데요. 쌤 어딨나요? 세 규칙에 가시면은 요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식 유형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함수를 어느 정도 마스터 하시고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left라는 함수가 참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left라는 함수를 가지고 저희가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이 조건부 서식에는 비교 연산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비교 연산자에는요, 만능 문자를 사용을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9로 시작하니까 2019하고 아스테리크를 쓰려고 하실 것 같은데 A8이 분명히 2019로 시작하잖아요. 150993. 근데 이거 안 나와요. 이거 왜 안 나오냐면 비교 연산식의 문자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만능 문자를 써버리면 얘가 그냥 만능 문자로 인식을 못하고 일반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짓 실행문. 그래서 비교 연산식에는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장난치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토로로 나옵니다. 말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비교 연산식에는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 만능 문자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2019로 시작한다 이 말은 2019로 시작한다 앞에 네 글자가 2019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네 글자를 추출한 게 2019와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레프트를 쓰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레프트를 한번 써서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글자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제 이 레프트 라이트 미드 또는 레프트 미드 라이트는요, 문자를 추출하더라도 그 결과가 숫자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숫자를 추출하더라도 문자가 되기 때문에 왼쪽 정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말입니다. 네가 2019하고 같냐 그러면은 절대 같지가 않죠. 얘는 문자고 얘는 숫자니까 대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비교하는 방법이 얘는 문자고 여기다 직접 쓸게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방법 1번. 이게 이제 지금까지 자격증에서 많이 썼었죠. 2번, 왼쪽에 있는 문자화된 숫자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한번 잠깐 건드려 보면 간단하니까, 문자화된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방법은 큰 따옴표를 해주면 가볍게 true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자화된 숫자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은요, 그냥 곱하기 2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값의 변화가 없이 문자화된 숫자가 숫자로 바뀝니다. 왜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냐면, 숫자에는 큰 따옴표를 보통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문자하고 날짜하고 시간에만 큰 따옴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만약에 문자에 큰 따옴표를 해버리면, 숫자에 큰 따옴표를 해버리면 우리가 배웠던 약속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문자, 날짜, 시간에만 큰 따옴표 해주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왜 큰 따옴표를 하나요? 또 이제 많이들 어려워라 하시니까 이 부분을 건들지 말고 앞에 부분을 건드리시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됐죠. 근데 하필이면 왜 곱하기 2를 해줍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값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누기 1 해도 되지만 이제 그냥 나중에 이제 실무를 많이 하시다 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를 두 개를 붙입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뭐 어떤 의미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1이 되겠죠. 똑같이. 아시겠어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실기할 때는 왼쪽을 좀 설정을 하시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몰라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또 필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아, 여기가 왜 큰 따옴표가 왔는지 필기 보실 때 실기는 왼쪽을 좀 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를 하시든지 곱하기 2를 하시든지. 자,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문자거든요. 보이시죠? 곱하기 2 하면은 이게 숫자로 변합니다. 근데 값이 변하면 안 되니까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똑같고요. 더하기 0을 해도 똑같고, 빼기 0을 해도 똑같죠. 값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처럼 앞에다가 마이너스 두 개를 붙여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그냥 가볍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말 1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필기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이죠. 이제 이 오른쪽은 그냥 필기용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자. 그 부분만 좀 챙겨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색상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목을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조건부 서식은 비교 연산식을 사용을 하거든요. 비교 연산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 연산식의 3대 특징을 꼭 좀 챙겨 두세요. 1번, 결과가 true하고 false로 나온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 P연산자의 데이터 형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아까 주구장창 레프트하고 곱하기 1 해주는 거, 이것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는 하시고 세모하고 네모가 같다 그러면
세모가 문자다. 그러면 얘도 문자. 얘가 숫자다 숫자, 날짜다 날짜, 시간이다 시간. 이런 식으로 P연산자, 연산자 전후에 양쪽 사이드에 두 개 있는 P연산자의 데이터 형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그걸 좀 아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비교 연산자에는 연산식에는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 불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아셔야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이 제목을 제외하고 전체 행이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셀 블록을 잡는 거예요. 행 전체니까. 그럼 제목을 왜 제외합니까? 그러면 문자하고 대입할 때는 괜찮은데요. 대수 비교할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중간고사가 90 이상인 걸 체크하고 싶어요. 근데 이 제목은 항상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90 이상을 체크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왜요? 이걸 위반하니까. 그래서 제목을 잡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제외하고 위에서 아래로. 제목 기능 중에서 제목을 제외하는 기능은 조건부 서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규칙 지우기,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한 다음에 자 수식은 는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제가 그랬죠. 맞는 문자 안 먹으니까 왜 레프트 함수를 쓰라고 했냐. 왼쪽부터 네 글자가 2019하고 같다. 그러니까 레프트를 여기다가 쓰시고요. 셀의 가장 위에 있는 걸 찍으세요. 이렇게. 자, 제목 찍어도 안 되고요. 범위 잡아도 안 되고, 맨 위에 거 하나만 잡고요. 이게 이제 또 절대 참조로 들어가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학번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수식에 채우기 핸들 복사하는 것처럼. 근데 옆으로 가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못 가게 고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열은 고정을 하고, A가 B로 못 바뀌게, 행은 변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F4를 두 번 눌러주면 달러가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달러 A4가 돼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야, 죄송합니다. 컴이 좀 구려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하나 봐요. 지금 버벅거려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F4 두 번 하고 네 글자를 추출하고요. 같다 2019 이렇게 하면 이제 답 안 나오죠. 그래서 앞에다가 곱하기 2를 하든지 마이너스를 두 개를 붙여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식에 가서 여기 표준색 빨강 글꼴색 있죠. 채우기 색하라고 하면 이리 가고 글꼴색은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 빨강 하면 안 되고 오리지널 빨강 확인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2019 애들만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조건부 서식이 ITQ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레프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처리 결과가 문자니까 꼭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요 비교 연산식 3대 특징도 잘 좀 챙겨 놓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true가 되면 그걸 인지해서 색상이 바뀌는 거고요. false가 되면 그걸 인지를 못해서 인지를 해서 결과가 거짓이니까 색깔을 적용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 더 해드리면 조건부 서식의 원리가 이렇게 돼요. left 이렇게 해서 네 글자 곱하기 1 2019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채우기 핸들을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하는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채우기 핸들을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열은 고정을 하고 사람은 이제 채우기 핸들을 하라고 하면 아래쪽으로만 하는데 컴퓨터는 아래쪽으로 해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버리니까 에러가 걸리잖아요. 네 글자가 아닌데 세 글자를 이렇게 또 2019하고 대소 비교가 안 되죠. 문자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F4를 눌러서
달러를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고, 이건 일반화 시킨 거죠. 사람이 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컴퓨터한테 뭔가를 처리를 하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게 바로 F4를 2번 눌러서 열고정 혼합 참조 주소를 써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